박은정 의원이 결국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뿐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소극적인데요. 결국 면전에서 폭발했고 융단 폭격을 날렸습니다. 검찰이 자격이 있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황당합니다. 영상으로 현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장관님,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 검사의 후배 검사 성폭력 사건, 네. 그 사건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은폐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대검은 부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갔다. 당시에 남부지검은 소문이 와전되었다. 남부지검의 문찬석 2차장 검사는 그냥 본인이 좀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사직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내에서 중대한 성폭력 비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입니다. 장관님. 그래서 검찰이 지금 성폭력 사건 수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걸 되묻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이 은폐된 사건이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김학의 성폭력 사건은 보안 수사로 검찰이 은폐했습니다. 그 사건 봐주기 수사한 검사, 은폐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 검사의 후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봐주기 은폐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친윤 검사 윤대진의 형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수차례 압수영장을 신청하고 구속하려고 했지만 검찰은 그때마다 번번이 영장을 기각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가 공항에 잡혀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그것마저도 반려하고 마침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봐주기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우진 사건에 봐주기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윤기 사건의 경찰관들의 유착과 관련된 은폐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지금 경찰 자체적으로 팀장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검경이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은폐, 검사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은폐하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사권 남용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수사 개시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별건 수사, 표적 수사는 없다. 보안 수사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검찰 내에서 수사 개시한 사건, 인지 수사한 사건은 5,100건 정도 됩니다.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5,000건의 수사 개시건을 폐지하더라도 139만 5천 건의 보안 수사권, 2차 수사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공소 사실의 동일성 내에 수사하는 것이 별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형사소송법 198조에는 별건 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에도 별건 수사로 무죄가 난 것이 민주당 동봉투 사건입니다. 그것은 수사받을 당시에는 별건이라고 수사 방법을 다툴 방법도 없고 몇 년 후에 구속되어서 후에 무죄가 나더라도 그것은 늦습니다. 보안 수사로 표적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안 수사로 표적 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별건 수사도 아닙니다. 공소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표적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가장 먼저 포토라인의 성남지청 앞에 선 사건입니다. 장관님. 보안 수사로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가 불가능하니 이제 수사 개시권을 폐지했으니 수사권 남용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수사 개시권 5천 건만 폐지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권의 전면적 폐지와
공소청의 검사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 개혁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 수사의 문제점, 검찰의 기소권의 문제점들을 공수처나 중수청 등의 제3의 기관에서 그 비위를 잡아내고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전체적인 설계 방향입니다. 법무부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안 수사권에 연연하는 이런 태도로 법무부 장관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재반 작업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같이 국회와 같이 모두를 맞춰서 협조해서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과거 김학의 사건을 비롯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건들 참 검사가 연루된 그 부끄러운 사건들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도 그 당시 정치를 했었고 그 당시 정치 권력과 검찰이 결탁해갖고 제19 감사하게 해갖고 결국 무마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피해자들이 아무런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그런 하소연들이 전달되지도 못하고 은폐됐던 건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요.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약간 미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일부 특수사건을 남겨두는 바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 특수사건을 확대해갖고 다시 전면적인 수사권을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후유증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적하신 사건들에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 반성 위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갖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정치 권력과 결탁됐던 일부 검사들이 이랬습니다. 저는 아까 의원님께서는 1%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보안 수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건 보안 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그 1%의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게 검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치 검찰들, 일부 일탈된 그 검사들의 권한 남용, 그 문제는 분명 이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제에 정말 검찰의 비위에 관련해서 보다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게 공수처의 권한이라든가 역할들 또 법적 미비점들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도 그런 점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논의해달라는 건 당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예에 관련해서는 입이 10개라도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충 의원님께서도 검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건은 99% 형사사건입니다. 지금도 이미 어차피 말씀하신 몇천 건의 그 인지 사건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경찰을 전적으로 신뢰할 게 아니라 경찰이 능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1차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들을 어느 정도 한번 스크린할 수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게 의원님들이 좀 세밀하게 좀 제도를 만들어 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